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주말 밤에 대성 쌤을 만나니까 약간 좋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속상하네요. 대성 쌤, 왜 이렇게 주중에 바쁘신 거예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가장 바쁠 시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성 쌤도 바쁘시지만 이제 많은 영재 학생들 지금 바쁜 시기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어떤 스케줄이 있나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렇게 선발의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능 시험도 있지만 영재 학생들은 아마 내년도 영재원 선발 시험에 아마 응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재원 선발이 있는 시즌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는 영재원 진학, 학원의 도움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성 쌤이 이제 지금 제가 주제를 말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상기된 표정으로 있는데 민감한 얘기 하지 말고 예.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대면으로 지필 시험을 보고 면접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영재원 선발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전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창의성 검사라든가 뭐 이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영재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재원의 우리 영재 선발은 관찰 추천이 기본이잖아요. 일회적인 시험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어떤 영재성을 갖고 있는지 교육활동 속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교사들이 관찰 추천서도 많이 써주시고 그랬는데 올해는 영재학급 수업도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나 이런 자기소개서로 이런 거 약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게 있습니다. 말이 돼요? 원격 수업 상황인데 사실은 영재성이라는 것을 이제 1대1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들이라면 다 좋은 말만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재원들이 고안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뭐 우선 영재성 검사를 1차로 온라인으로 많이 실시하니까. 진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셔요. 비법을. 자, 첫 번째 비법. 영재원에서 어떤 영재 선발의 예비 단계로서 사이버 영재학급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혼자만 알고 계시려고요? 그러니까 단위학교 영재를 수료하거나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 단위학교 영재가 어려운 경우는 이제 이런 대학 부설이나 이런 영재원에 사이버 영재원을 수료하면 영재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재의 어떤 선발에 있어서 학생들이 접해보지 않은 상위사고력을 묻는 문제나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에 대한 어떤 준비 단계, 그거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영재 학생들이 이제 영재학급에 이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재성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학교 영재나 온라인 영재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어요. 그 영재원에 이제 진학하고 싶습니다.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온라인으로 아마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이런 창의성을 묻는 그런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재원이 그렇습니까? 근데 영재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모습을 다 비춰야 된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근데 그냥 온라인에서 시간을 딱 제한돼서 그냥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성 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제 이해는 되는데 조금 헷갈려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줌과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재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영재원도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아예 오픈 테스트처럼 문제를 공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자하고 후자하고 묻는 거나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그 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전자부터 얘기해 주세요. 전자요? 네. 전자는 근데 제한된 시간에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을 그 시간에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조금 더 범위라든가 이런 게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죠. 어떤 문제 해결력을 묻는. 그러니까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물을 때 문제를 공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풀이 과정이나
그 사고 과정을 이제 보기 위함이죠. 이럴 경우엔 근데 사실은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다수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사교육을 학원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조금은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으로 나온 후자는 근데 어른이나 주변에 누가 도와주더라도 그 판별에 크게 영향이 없는 약간 개방형 문제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저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모기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죠. 어른의 도움을 받는다라면 그것 또한 감안해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통 이제 지역 영재, 그 다음에 특정 기관의 부설 영재원, 그리고 대학 부설 영재원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몇 학년들을 대상으로 영재원 선발하나요? 주로 초등학교 영재들은 4학년 대상으로 해서 5, 6학년 심화 수업이 이루어지고 중학교 영재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그 기간 동안 문제를 공개한다라면 학생들에게 묻는 거는 무엇을 묻는 겁니까? 아마 창의성이 그렇죠.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창의성을 묻는 문제들. 창의성이라는 게 사실은 자유롭게 답을 찾는 창의성이 아니거든요. 그 창의성은 문제에 맞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의 주변에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티가 나나요? 우선은 티가 나죠. 문제 자체도 이 현재 그 응시생들의 교육 과정을 배운 상태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채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벗어난 용어를 쓰면 우선은 이제 심각하게 이 학생이 이제 영재성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문제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역시 도움을 받지 않은지 충분히 좀 검토를 하는 걸 이게 알고 무슨 있습니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듣고 이해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한 그리고 배운 그 교육 과정에 기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나 다른 학원 선생님이 그 학생의 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학생의 사고 과정으로 보다 수준이 높은 지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 자체가 어떤 지식을 묻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약간 개방형 문제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답안은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의성을 저희가 이제 영재성에 대해서 영역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영역 특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영역 특수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 학생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지식이 베이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일반 시간의 법칙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재원에서 지금 후자에 그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창의성을 평가라고 한다면 조금 열려 있는 확산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보단 확산적 사고를 묻는 문제가 많겠네요.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또 문제를 내라고 그러면 하면 요거 민감한 거죠? 그럼 아니, 제가 요거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낸 거라면 이 화분에 이렇게 식물이 있다. 근데 이 화분에 식물이 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혹은 원인을 찾아봐라. 뭐 이런 거 이렇게. 그건 너무 단순 지식을 묻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 요 화분에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숨겨놓을 것 같아요. 지문에. 그건 예를 들어서 화분이 이제 이게 살아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화분인 거죠. 그러면 그 화분 식물이 잘 살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화분이 뭐 예를 들면 너무 흙이 오래될 수도 있고 화분이 작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병충해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늘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느냐를 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지금 순간적으로 문제를 내봤다고 치면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 답을 찾는 문제보단 다양한 답을 찾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우리 대성 쌤이 당황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영재 전형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해 보셨는데 그런 이제 문제 예시를 듣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죄송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주셨지만 어떤 확산적 사고를 묻는 것. 그러니까 어른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는다라면 그 외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나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비춰서 이제 말씀드리면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문제 은행에서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컨설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효과 있다 없다. 우선은 짧은 시간에 한 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죠. 뭐. 그렇죠. 그게 뭐 아니면 도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냐면 이제 영재원의 문제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한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답을 찾는 문제에 익숙했다가 확산적 사고를 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학원에서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대비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심사위원으로서. 근데 글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개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한다면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학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이렇게 팀이나 반 단위로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참 아쉽게도 이제 저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목표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재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학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획일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영재원을 진학하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컨설팅을 단기적으로 받는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차라리 안 갔더라면 그 학생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정교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확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텐데 그 학원을 가서 학원 선생님의 어떤 예상 문제 그거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재원을 진학하는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되게 높은 거예요. 10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10대 1이 되면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다면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창의적인 문제를 심사위원님들이 고심하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이 유사한 학생들 많이 있나요? 근데 우선은 근데 그런 독창성이나 이런 창의성을 잘 드러나지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창의적인 답처럼 보이는데 그 답이 비슷한 학생들이 있나요 없나요? 우선은 이제 많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질문을 회피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대선생님 편집해 주실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딱 학생들의 그런 채점을 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데? 라고 있는데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비슷한 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빈도수, 출연의 횟수하고도 많이 이제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 루브릭 자체에 희소성 있는 대답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컨설팅은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영재원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뭔가 독특한 창의성이나 이런 걸 키워서 사회적으로 뭔가 그 아이의 자아 성취를 위한 건데 외국의 그 제프스라고 해서 그 아마존 창립자는 영재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독특한 그런 영재성을 성인이 되어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영재들 보면은 영재원 선발을 위해서 획기적인 교육을 받고 영재원에 가는 걸 가서 이게 흥미를 잘 못 느끼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게 과연 근본적인 게 뭘까? 우선 영재원 합격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학생들을 그러기 위해서 너무 지식적인 거 위주로 간다거나 혹은 획일화 시키는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주제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이제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영재 선발에 이제 참여하시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들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나? 영재원 진학해도 그러니까 진학이 다가 아니라는 아니 말씀인 그러니까 거죠. 우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본인이 좋은 학원을 알아봐 주시고 학원에 보내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계속 호기심을 주고 독려하고 그다음에 영재원에 가서도 근데 단순히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해보고 싶은 거를 자꾸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런 근데 영재 굉장히 교사로서의 이런 이상주의예요. 솔직히 말하면 영재원 진학을 이제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학원의 도움을 정말 받을 수 있다라면 받고 싶은 게 마음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혼자 독서를 할 수도 있고 혼자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골방에서 예전과 다르게 어떤 고도의 이제 고립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외골수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시대예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 학원도 그거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영재원을 진학한다. 어떤 모범 답안이나 족보를 바탕으로 영재원에 진학한다. 그거는 이제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영재원에 가서 또 진학에 이제 어떤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선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영재원 선발 마음이 급하시고 이제 좋은 학원에 보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영재원들의 이런 추세는 근데 단기간에 이런 학원에서의 집중 교육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평소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냐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계속 묻고 답하게.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이 가정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대선 생각이. 선생님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숙제를 줘요. 저는 조금 더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원에서 나오는 문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그 문제를 보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 보실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이해 과정 속에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수렴적 사고를 하지 않도록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문제의 답안의 영역에서는 그간의 학생이 공부해오고 그리고 생활해온 본인의 그 속에서 키워진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컨설팅 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상상력을 창의성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의성은 훈련되고 개발되는 겁니다. 단순히 허무맹랑한 공상이나 상상의 내용을 쓰면 심사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점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